천만 원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어놓고 남들 몰래 실실 웃으면서 매일 보던 한 남자. 그 수표가 진짜이면 좋겠지만 그 수표는 가짜였다. 본인이 공수표에 적어놓은 것이었다. 미친놈처럼 보일까봐 몰래 보면서 웃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미치게 되었다. 1,000만 원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1억을 적었다. 한 번 들어왔으니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매일 보았다. 매일 보며 웃었다.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어렸을 때 여섯 식구가 살 곳이 아버지의 유일한 자산인 자동차 한 대뿐이었다. 그 자동차 안에서 온 가족이 엉겨붙어 잠을 잤다. 어릴 땐 몰라서 재미있었지만 커가면서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전혀 재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일단 그 기분이라도 가져보려고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었다. 이게 내가 부자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된 방법이었다. 이 이야기는 할리우드 배우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더맨더머로 90년대 영화계를 휩쓴 짐 캐리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할리우드 배우 중 하나로 유명하죠.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짐 캐리 말고도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 닥터 스트레인지의 베네디트 왕, 미즈 마블의 이만 벨라니, 상치의 시무리우, 토리의 크리스 햄스워스,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힘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은 내면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분명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닙니다. 음식과 집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 있는 말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콜리어이고 책 제목은 꿈을 이뤄주는 책입니다. 스노우 폭스 북스에서 천년의 지혜 시리즈 자기계발편 3부에 있는 책으로 24년 9월 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냐고요? 당신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이해하고 방향을 잡으면 평범함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은 당신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유일한 이유는 이 힘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조지 켈빈 피처 박사는 이 힘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힘은 명백한 실체다. 그것은 인간의 몸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신체의 기능, 상태, 감각을 절대적으로 제어합니다. 의식은 견해와 기호, 성격에 따라 모든 상황을 감정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반면 이 힘은 침묵하고 지시받은 것을 조용히 실행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 바람이나 저주, 열망과 걱정, 두려움과 환희, 그것이 어떤 것에 관해서든 내 주인이 생각하고 느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며 지속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뭐냐고요? 아직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힘에 관해 말하게 되면 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진화 생물학에 따르면 우리는 세포가 하나인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는 뇌가 없죠. 뇌가 없는 상태에서도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바가 스스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외부 지성이 이 일을 했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될까요? 하지만 당시에 다른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건데요? 책에서는 그것이 이 힘의 정체라고 합니다. 그 힘을 사용하는 곤충이 있는데요. 진딧물은 식물의 해충이죠. 장미에 진딧물이 서식하기 시작할 때 그 장미를 방으로 가져와서 창문 앞에 놓고 말라버리게 두면 이전에는 날개가 없던 진딧물이 날개 달린 곤충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장미를 떠나서 창문으로 날아간 다음
유리를 타고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는 록펠러 연구소의 자크 레브 박사가 발견한 사례이죠. 진딧물은 원래 날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진딧물은 보통 새끼로 태어날 때부터 새끼를 몸에 품고 있습니다. 즉, 무성생식을 하는 종입니다. 겨울철에만 유성생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알에서만 날개가 달린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크레브 박사는 겨울이 아닌 장미가 서식하는 계절에 진딧물이 환경에 의해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아메바부터 진딧물, 그리고 단세포 생물부터 다세포 생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짐 캐리, 베네딕트 왕, 톰 홀랜드 등 이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힘에 대해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잠든 동안 신체의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잠재의식은 물리적 수단 없이 다른 인격체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엿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평화와 고요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갈구하는 모든 것을 최선으로 실행합니다. 잠재의식은 몸을 치유하고 조금이라도 격려할 때 실제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뭔 허구한 날 잠재의식이야.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하는 것, 지금을 사는 것은 결국 생각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생각이 먼저 든 뒤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가장 유익한 힘입니다. 하지만 파괴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주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좌절이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있다고 치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전에 먼저 잠재의식에 대해 심리학자는 어떻게 말했는지 보죠. 칼융 박사는 잠재의식이 한 사람이 사는 동안 수집된 모든 지식뿐 아니라 인류로부터 유전받은 모든 지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 있는 필드라는 책에서 영점장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우리는 영점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져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말하는 것은 영점장을 초의식이라고 하거나 우주적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적 마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신과 나, 자신, 초의식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건강과 행복, 부와 성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무한한 지식, 무한한 힘, 무한한 부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난 이렇게 사냐고요?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도 잠재의식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긍정적인 생각만큼이나 확실하게 실현됩니다. 따라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견해와 생각만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난 항상 건강이 좋지. 한 번도 병이 든 적이 없어. 매번 자기 건강을 자랑하던 남자에게 친구들이 장난을 치기로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친구가 먼저 "너 컨디션 나빠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친구들도 한 명씩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너 괜찮은 거 맞아?" 정오가 되자 남자는 친구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즈음 남자는 정말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디빌더 챔피언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몸을 최대한 뽐내기 위해 열심히 마지막 펌핑을 하고 있었죠.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보이는 한 남자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수술한 적이 있으세요? 오른쪽보다 조금 얇아 보이는데요. 우승 후보였던 그는 계속 왼쪽 다리를 신경 쓰다 못해 결국 우승을 못했고, 우승은 그렇게 말을 건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놀드 슈왈제네거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을 상대방에게 사용해서 경쟁자를 물리쳤죠. 방법은 좋지 않지만 그는 알고 있던 겁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말이죠.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잠재의식은 개발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탄생한 그 순간 이미 당신 안에 깃든 채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로서 깨우는 일이 시작될 뿐입니다. 마치 골프에서 어깨 내리는데 1년,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연이 순리대로 움직이게 하는 우주적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의 잠재의식은 이 우주적 마음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주적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면에 품어 잠재의식에 전달되도록 만들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주적 마음과 하나로 연결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기도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어떤 특별한 천상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당신이 속이거나 아첨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에 정신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생각 속에 강하게 인식됩니다. 그러면 내면의 지성이자 전능한 마음인 우주적 지성이 잠재의식과 함께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고 원하는 것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시각화가 중요하죠.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보이죠? 시각화를 잘하기 위해서 마인드 무비를 활용하기도 하게 되죠. 제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조건과 삶의 경험은 우리의 전신적 태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존재, 하는 일, 가진 것은 모두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먼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결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비밀, 모든 권력, 성공, 부의 비밀은 먼저 강력한 생각, 성공적인 생각, 풍요와 공급에 관한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금수저였다면 이미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당연하게 습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축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점장이 있고 우주적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에서 원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구축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내면에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힘을 갖고 있으며 우연이나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자기 운명의 중재자라는 발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힘의 주인입니다. 영성 철학자인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뤄진다. 당신의 비전은 언젠가 당신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이며 당신의 이상은 마침내 드러낼 것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미 약속된 겁니다. 오, 그 말 멋진데요?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물질은 궁극적으로 생각의 산물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는 자연도 누군가에게는 단지 바위와 나무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소녀가 당신을 만나러 올 때 당신에게는 그녀가 사랑의 화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 세계의 대상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저렇게 그대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나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희망찬 꿈을 품고 그 당시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은 전혀 그리지 않는 밤의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검은색으로만 보이던 풍경을 그리던 반 고흐에게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낮보다 밤에 보이는 색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한 영리한 연금술사가 왕에게 모래로 금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내 큰 상을 주마. 왕은 당연히 관심을 보였고 비밀을 알려준 대가로 큰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금술사는 곧 그 방식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단어를 작업하는 동안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이 들어보니 아주 쉬워 보였습니다. 연금술사는 큰 상을 받고 물러갔습니다. 왕은 그 즉시 신하들에게 모래를 모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 연금술사가 알려준 모래를 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연금술사가 아브라카타브라를 생각하지 말라고, 아, 이미 생각해버렸구나. 이 작업은 실패로군. 하지만 왕은 모래를 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 그 단어를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왕은 결국 금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를 두고 프랑스 심리학자 샤를 보드eng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불을 향한 야망을 품으면서도 항상 가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언제나 의심하는 것은 서쪽으로 여행하면서 동쪽으로 도착하려는 것과 같다. 자신이 성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매번 의심하면서 실패를 끌어당기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철학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약 당신의 생각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생각은 노력을 죽이고 무력화시켜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삶이 힘든데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며 이 땅에서 겪은 오랜 고난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을 때 행복과 선을 위한 힘, 삶에 필요한 모든 힘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것은 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고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려면 내 안에 있는 힘을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오지 않았다고 낙담하기보다 지금 조금씩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그것이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느끼며 믿으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대로 풍요로움이 일상생활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과 물질과의 관계는 반드시 형태가 생기기 전에 어떤 모델이 먼저 창조돼야 합니다. 테리 월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개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이 개념의 힘은 신체와 정신, 태도와 도덕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격까지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에너지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아들이는 형태에 따라 결정짓는 틀입니다.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실합니다. 부, 권력, 성공에 관한 생각은 그것들에 대한 생각에 상응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빈곤과 결핍에 대한 생각은 오직 한계와 문제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은 내면에서 나오며 따라서 자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생각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오는 모든 것은 이미 내면의 세계에서 상상한 것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나요? 돈은 단지 하나의 창조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무한한 창조적 발상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힘, 즉 우주적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한이나 부족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가 보입니까? 그 힘이 당신 내면의 힘입니다. 꽃과 새가 보입니까? 그것들이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당신 내면에도 깃들어 있다면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한결같은 목적을 갖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몫입니다. 진지하고 강렬한 열망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실이라고 믿기 힘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에 감염됐습니다. 이 불만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걱정과 고된 일에 지쳤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지쳤습니다. 콜럼버스가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한니발이 알프스를 횡단하게 하고, 에디슨을 기차 소년에서 세계 발명 마법사로, 헨리 포드를 40의 가난한 정비공에서 60세의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무언가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세요. 그것을 시각화하세요.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세요. 당신은 열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심는 것만으로는 옥수수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에 의해 따뜻해지고 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열망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따뜻해져야 하고 끊임없는 믿음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느끼세요. 아직 물질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뤄질 것을 믿으세요.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보고 적어도 그것을 갖고 있다고 믿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에 등록되고 그것을 통해 우주적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한 신념이 기도에 대한 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잠재의식 속에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그 문제를 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실현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 편은 마음속의 마법입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의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가 추천사를 쓴 책이고 저자는 미식축구 선수에서 영적 스승이자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의 성장이 된 사람이 쓴 책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